자, 152페이지. 오늘은 3단원 절반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전기분해예요. 전기분해. 생각보다 실수 많이 해오거든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밑줄을 하나 일단 넣어볼까요? 152페이지 맨 아랫줄. 공유결합과 전자, 물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없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물질로 분해된다. 그 다음 밑줄이에요.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함. 시험용 문장입니다. 공유결합에 전자가 관여함. 공유결합을 할 때 누가 결합하는 거야? 전자가 서로 영향을 미쳐서 서로 결합을 이룬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분해시켜보면 아는 거예요. 됐나요? 오른쪽 한번 볼까요? 53페이지. 역시 얘는 이온결합 물질의 전기적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데 맨 아랫줄이에요. 맨 아랫줄. 이온결합과 전자.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기분해하면 전자를 잃거나 없는 반응이 일어나 성분 물질로 분해된다. 그 다음 밑줄이에요. 이온결합에 전자가 관여한다. 결합에는 언제나 전자가 관여합니다. 됐나요?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금속결합에 전자가 관여하죠. 왜? 자유전자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3단원의 앞쪽은 전자의 위치와 전자의 행동을 배워가는 게 3단원이에요. 그러니 이온결합 파트에서는 전자를 몇 개 받았니, 몇 개 줬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고요. 공유결합 파트에서는 몇 개의 전자쌍이 공유되어 있니, 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니 이런 걸 맞추는 게 3단원의 포인트예요. 전자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뤄야 되는 화학은 전자를 가지고 노는 학문이에요. 그러니 그 전자의 개수에 따라서 주기율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 주기율표를 몰라 외우고 몰라 공부하는 이유는 전자의 행태와 꼬라지를 보기 위해서는 거죠. 그만큼 전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전기분해 할 거예요. 왜 전기분해를 이 앞페이지에 나온 걸 제일 마지막에 하느냐? 전기분해는 결합의 반대예요. 결합의 반대. 됐나요? 그러니 전기분해를 결합을 배운 다음에 분해를 시키는 게 맞죠? 자, 하나씩 해봅시다. 예를 들면 이온결합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쪽에다가. 자, 복습 차원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온결합이라는 게 있었어. 이온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속 상태와 비금속 상태로 결합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금속은 전자를 버리겠죠. 전자를 잃어버리고 금속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됐죠? 비금속 원소는 여기서 잃어버린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된다요? 그럼 얘는 양이온이니까 플러스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원자과 전자가 필요한 만큼 버리거나 얻었으니까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랬어요. 이온 자체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니 이 이온 자체로 안정한 상태. 그렇게 이온 상태로 돌아다니는 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상태들이거든요. 그 녀석들이 조건에 맞으면 두 개가 끌어당겨져서 붙는 게 이온 결합이에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단 말이죠. 얘네 둘이 정기적 인력으로 결합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쳐지면 그걸 이온 결합이라고 하고요. 됐니? 이걸 반대로 써서 원래 금속과 원래 비금속으로 만드는 게 전기분해예요. 그러니 이온 결합이 이만큼이 된 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면 반대로 뒤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분해는 좀 쉽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NA가 있었어, CL이 있었어. 내리면 NA 플러스가 됩니다. 전자 하나를 버리겠죠. 얘는 전자 하나를 받아서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전기적 인력으로 이온 결합하면 얘는 NaCl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태어나는 거 맞지? 됐나요? 이걸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NaCl이 있었어. 전기를 걸면 NA가 나오고 CL이 나올 거야. 어느 극에서 나오니가 전기분해의 포인트입니다. 됐나요? 자, 전기분해 한번 해볼까요?
전기분해, 결합의 반대말이라고 했습니다. 결합의 반대, 전기분해. 얘는 둘로 나눠주는 거예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달라요. 플러스 극은 물리에서 배우나요? 양공이 뚫려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져가면 그 양공 뚫려있는 곳에 전자를 주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 안에는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마이너스 극은 전자가 많기 때문에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가면 전자를 받아오겠죠. 이게 전기분해의 포인트예요. 자, 그럼 반대 방향으로 한번 써봅시다. 전기분해요. 첫 번째. NaCl의 전기분해. 자, 요것도 특징 잡아 하나 써볼까요? NaCl.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죠? 그러니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니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애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니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죠. 됐나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일 때는 전기 분해할 수 없습니다. 전기가 흘러야 전기 분해를 할 수 있거든요. 고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전기 분해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떤 상태가 돼야 전기 분해될 수 있어? 액체 상태가 돼야 전기 분해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 이 NaCl의 전기 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이 NaCl의 상태예요. 됐나요? 전기 분해되려면 무슨 상태가 돼야 돼? 액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요게 포인트입니다. 고체 안 되고요. 수용액은 되긴 하는데 조금 이따 정리를 해드릴게요. 심화 과정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액체 NaCl, 액체 NaCl. 소금을 물에다 녹이면 수용액이라고 해요. 상태는 AQ를 씁니다. 그거 액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소금을 가열을 해서 얼음이 물처럼 녹듯이 설탕이 달고나처럼 녹듯이 소금이 액체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융액이라고 그래요. NaCl 용융액. 그러면 그건 NaCl을 액체 상태로 만들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NaCl 전기분해하면 고체는 안 되고 액체 상태일 때만 전기분해가 가능하구나. 되셨나요? 자, 그럼 전기분해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쉽습니다. NaCl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이 있었어. 이 녀석의 상태는 L이어야 한다 그랬어요. 됐죠? 전기분해 걸어볼게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 얘는 양이온일 거고요. 얘는 음이온일 거예요. 됐나요? 자, 양이온, 플러스 성질 갖고 있죠. 전기 걸어주면 무슨 극으로 가? 마이너스 극.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럼 Cl은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겠죠. 그러니 이 녀석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됐나요? 전기분해의 첫 번째 파트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누가 나오는 그게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 그럼 다시요. 나트륨 양이온은 가서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 상태죠. 그죠?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된 상태니까 그거에 반대가 돼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면 전자를 받아야 되겠죠. 되셨나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아요. 됐니? 그래서 원래 Na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금속 나트륨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완성됐죠? 자, 두 번째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를 받고 금속 나트륨이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얘 두 번째입니다. 음이온은 원래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지 거꾸로 가려면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전자를 버려요. 됐니? 그리고 원래 원자로 되돌아가는 거죠. 됐어요? 자, 이온 결합은 이렇게만 써도 이온 결합이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전기 분해는 여기에 하나가 추가돼요. 그 녀석이 뭐냐면 CL이라는 애는 원자 한 개지. 원자과 전자가 7개인 원자 한 개죠. 불안정하다고요. 옥텟을 만족하지 않고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기 분해에 걸면 CL 한 마리가 톡 하고 튀어나오잖아? 불안정하다고. 누구랑 결합하는 애를 찾는 거예요. 그때 CL의 한 마리가 또 튀어나오면 아싸! 그리고 공유 결합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연계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애는 거의 없습니다. 비활성 기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단 말이죠. 누군가와 결합하려고 하니까 CL도 마찬가지. 이 원자 분자를 형성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자라고 딱 쓰는 순간 얘 이름이 염소 기체로 바뀌는 겁니다. 됐니? 자, 이것 때문에 전기분해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잘 봐. 염소 기체가 2마리가 나와야 되지. 원래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불안정하니까 결합해야 돼서 2개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전자를 몇 개 버려야 돼? CL 하나가 버리고 또 CL 하나가 버려서 걔네 둘이 결합하니까 총 2개를 버리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다 이자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됐죠? 그러면 위로 다시 한 칸 올라가 볼까? CL 마이너스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 2마리가요. 그럼 여기 뒤에다가 이자를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됐나요? 얘는 이 녀석 전체가 2마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를 쓰는 거야. 되니? 이게 화학의 기본이란 말이죠. 이런 게 어려워지면 안 돼요. 다시요. CL 나왔어. 기체 상태가 돼야 돼서 안정해지려면 2마리가 필요해. CL 2마리가 공유하려면 전자 2마리를 버려야 돼. 여기까지 완성됐죠? 전자 2마리를 버리려면 CL-가 원래 2마리가 있었어야 됐어. 근데 얘만 2마리가 있으면 안 되고 NaCl 자체가 2마리가 있어야 돼. 그러니 앞에다 이자를 쓰는 거 맞지? 그러고 나면 다시 내려오세요. 나트륨이 몇 개 있었어? 2마리로. 내려오면 나트륨 한 마리가 전자 하나 받고 나트륨 한 마리가 전자 한 마리 받았으니까 이거 2개가 되는 거 맞지?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와 받은 전자의 개수는 언제나 같아야 해요. 됐나요? 그렇다면 얘요. 이 뒤에다 이자 쓰면 되니 안 되니? 안 돼요. 금속은 개수를 뒤에다 표시할 수 없어. 그러니 여기다가 이자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이런 개수와 요 가스와의 관계가 헷갈리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 시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됐나요?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 이온 결합과 전기 분해. 이거 되게 간단하게 표시하는 거 맞지, 그지? 전기 분해는 좀 세밀하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전기 분해만 따로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덩어리가 좀 커지니까.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질문이요. 결론이에요. NaCl 연물을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NA가 연몰이 나오니 플러스 극에서 CL2는 연몰이 나오니. 자, 결론이에요. 되셨어요? 몰수와의 관계를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무슨 극에서 얼마가 몇 대 몇으로 나오는지를 맞추는 게 전기분해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앞에 크다랗게 쓴 개수를 맞추는 거죠. 나트륨 Cl2 얘 1몰이 나오려면 얘가 2몰이 구해돼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나트륨 2몰이 나오는 거 맞죠?
됐어요? 결론 체크할 수 있겠나요? 전기분해 나옵니다. 자, 이것도 심화 과정이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NaClS라고 쓰 있으면 고체죠. 전기분해 되지 않습니다. NaClL이라고 써 있으면 분해되죠. 다시 한번 정리. 플러스 극에서 뭐 나온다고? 마이너스 극에서 뭐 나온다고? 플러스 극에서 Cl2가 나와야 되죠. 마이너스 극에서 Na 나와야 되죠. 그죠? 몇 대 몇으로 나온다고? 얘가 1몰이면 얘 2몰이 나와야 되고요. 얘 2몰을 분해해야 되지. 여기까지 되니 총정리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됐죠? 한 번만 더요. NaClAQ라면 이게 심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화학처에서 진짜 어렵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없어졌어. 니네 학교에서 이런 걸 심화 과정으로 가르쳐 줄 때도 있고요. 이거 AQ라고 여기다가 시험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아무 이유, 아무런 문제가 없듯이 막 그냥 자연스럽게 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NaCl이야. 그리고 상태를 보지 않고 그냥 답을 막 써봐요. 다 틀린단 말이죠. AQ요? 전기분해 돼요. 이거 전기분해 됩니다. 얘도 분해는 돼요. 그런데 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애가 달라요. 여기선 Cl2가 나오고요. 여기는 NA가 나오는 게 원래 전기분해죠. 여기가 X예요. 그래서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이건 액체 상태 용융액 맞죠?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금속 나트륨과 비금속 Cl이 있었는데 거기 말고 물도 들어있는 거 맞지, 그치? 그래서 물 속에 있는 수소와 산소도 막 전기분해 되려고 그래요. 이온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이거 심화 과정이에요. 수소기체까지는 모르셔도 되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그때 공부하시면 되고요. AQ도 분해는 되는데 용융액과 생성물이 다르구나. 되셨나요? 이온 결합 물질의 포인트 단어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예제 한번 더 해볼까요? EX. 요거는 썼다 지울 겁니다. PBIT. REO 진화납 이렇게 써요. 문제도 안 나와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못 볼 기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기분해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액체 상태에서 분해되니 네. 수용액 상태에서 분해되니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전기분해를 수용액을 하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인 용융액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액체 상태로 바꿔야 해요. 됐니? 자, 그러면 또 한 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여기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대문자에서 끊어요. 이게 전기분해 푸는 방법이거든요. 대문자에서 끊어요. 앞쪽에 금속, 뒤쪽에 비금속 맞지? 그래서 앞에 있는 애는 항상 언제나 양이온이에요. 뒤에 있는 애는 항상 언제나 음이온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딱 정해져 있어요. 금속은 앞에, 비금속은 뒤에. 대문자를 자르면 금속, 비금속, 양이온, 음이온 다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되게 쉽거든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각각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극이니까 전자가 되게 많지. 그러니까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플러스니까 전자는 매우 적죠. 전자를 잃어버려야 되겠지. 됐나요? 그럼 원래대로 되돌아갈 거예요. 얘 2 플러스짜리고요. 얘 마이너스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몇 개 얻어서 2개를 얻어서 PB라는 금속으로 태어날 거거든요. 얘는 I 2마리가 2로 붙어서 아이오딘 기체가 될 겁니다. 어때요? 얘는 화학식을 그냥 쭉 나눠버리면 끝나는 거죠. 1몰 생기면 하나 붙이면 1몰 더. 몰수의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 몰수가 간단하게나마 하나씩 보셔야 되는 여러분들의 점검사항이 되는 거죠. PbI2보다 NaCl이 훨씬 더 좀 멋들어지죠, 화학스럽고. 되셨나요? 지울 거예요. 예제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전기분해형 참 대단한 녀석이에요. 전기분해. 이 전기분해라는 걸 사람이 알아내기 전에 무조건 물론 이걸 알아낸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매우 오래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300년 전쯤에 전기분해가 시작됐거든요. 이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지구상의 지표면에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장 많은 금속이에요. 철보다 훨씬 많습니다. 알루미늄이 너무 많아, 우리 지구에. 그런데 알루미늄이 돌멩이와 결합되어 있어요. 보크사이트라고 하거든요. 알루미늄이 너무 많은데 볼 때마다 돌멩이에 알루미늄이 박혀 있는데 이걸 꺼내기만 하면 알루미늄을 쓸 수 있죠. 꺼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철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꺼낸 알루미늄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래서 알루미늄은 초창기 때 금보다 더 비쌌었어요. 상상이 가니? 그죠? 이래들 캔 모아서 막 이렇게 모아서 왜 여기 고물상 같은 데 가면 되게 많잖아요. 모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150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만큼 금덩어리로 바꿔줘요. 됐나요? 그거보다 훨씬 비쌌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콜라 속만 먹고 버리죠. 알루미늄이 얼마나 흔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버려요. 싸다는 얘기죠. 그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기 때문에 전기분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전기분해. 그래서 특징 꼭 알아두세요. 한 번 더 합니다. 걔가 누구냐면 2번. 얘가 시험엔 좀 더 많이 출제되니까 이 녀석은 별표 하나예요. H2. 이 녀석은 여기도 당연히 N이겠죠. 전기분해합니다. 자, 한번 더 내려볼까요?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H2O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붙은 애 맞지? 공유결합 물질이란 말이죠.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액체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당연하겠죠. 이게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럼 잘 봐라. 액체일 때, 고체일 때 전류가 안 흐르지. 전류가 안 흐르면 전기분해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 전기분해 고체도 안 되고요. 액체도 안 돼요. 순수한 물은 전기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물만 딱, 증류수만 딱 이렇게 있으면 전기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알아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전기분해가 될 수 있냐? 이 물 자체 속 안에 전류가 흐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액체 속 안에다가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전해질을 넣어줘야 합니다. 속에 전해질을 넣으면 이 전해질이 물 속에 전류를 흐르게 해줘요. 이렇게 전해질을 첨가해 줘야지만 전기 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미래 물의 전기 분해 보면 152페이지 한번 볼까요? 탐구 자료창의 첫 번째 줄이요. 탐구 자료창의 첫 번째 줄 읽어볼게요. 전기분해 장치에서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 보이세요? 밑줄이요.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 보여? 물을 전기분해할 건데 그냥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을게요. 황산나트륨을 녹인 증류수를 써야 돼요. 그럼 황산나트륨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해질이요. 왜 넣는 거라고? 전류가 흐르게 해주기 위해서. 됐니? 꼭 체크하세요. 아예 그냥 외우십니다. 황산나트륨 Na2SO4 황산나트륨. 됐죠? 전기분해 포인트 단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틀리지 않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전해질은 이온 결합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해요. 이온 결합물질. 고체는 전류가 안 흐르는데 얘를 물에다 던져 넣으면 전류를 흐르게 해주죠. 그럼 물을 전기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온 결합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하니까 이온 결합물질 아무거나 넣으면 되지 않겠니? 그래서 여기다가 NaCl을 넣으면 역시 전류는 흐르겠죠. 그럼 전기분해 걸 수 있어? 네. 하지만 NaCl을 증류수에 녹이면, 그래서 전극을 걸어주면 물이 전기분해 돼야 이게 완성되겠지, 그지? 그런데 NaCl을 물에다 넣어서 전해질처럼 넣으면 우린 그 녀석을 뭐라 그래? 소금물이요. 됐어요? NaCl을 녹인 증류수는 소금물이 되지. 걔가 누구야? 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NaCl을 전해질로 사용하면 NaCl 수용액이 돼버립니다. 그럼 이게 물의 전기분해야 Cl이 나와버리죠.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네? 그래서 이거 안 돼요. 얘는 돼요. 아예 전해질로 Na2SO4 이렇게 외워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하나씩 다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배워요. 아무튼 전해질을 넣어야 전류가 흘러서 물은 전기분해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물 전기분해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H2O L 플러스 Na2SO4 물 전기분해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포인트 단어 한번 볼까요? 수소이온은 플러스 1이거든요. 산소이온은 2-라는 거 우리 흔히 알고 있죠. 그죠? 이게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얘요. 양이온의 개념이죠. 플러스 1이니까. 얘요. 산소 음이온의 개념이죠. 그죠? 공유결합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지만 굳이 그냥 표시하자면 얘는 플러스 성질이 좀 많고요. 얘는 마이너스 성질이 좀 많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동시켜요. 얘 무슨 극으로 간다고?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고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보기가 좀 편해져요. 결국에 어떻게 된다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서 전자를 받아 먹어야 되지. 받아 먹을 거고요. 음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가서 전자를 내버릴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때요? 이온 결합이랑 패턴이 똑같죠? 그럼 보세요. H가 가서 전자를 받으면 H로 변하겠죠? O는 전자를 받으면 O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O는 2-죠. 그죠? 그럼 2-예요. 전자 몇 개 버려야 O가 돼? 2개를 버려야 O가 되죠. 그런데 산소 마찬가지. 원자 하나로 존재할 수는 없어요. 원자 2마리가 결합해야 분자 1마리가 되는 거죠. 그래야 여기에 2자가 딱 붙어야 비로소 우리는 산소 기체가 나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니? 그럼 산소 기체가 되려면 전자를 몇 개 버려야 돼? O 1마리가 전자 2개 버려야 되죠. O 1마리가 전자 2개 버려야 되죠. 그렇게 버린 O가 결합해서 O2가 됐지. 그럼 전자 총 몇 마리 버린 거야? 4마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4자가 되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4개의 전자를 버렸으니까 산소 2마리가 필요하니까 얘가 2마리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치? 그럼 4마리를 버렸으니까 전자 4마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여기에 4자를 쓸 거거든요? 됐니? 그럼 수소 원자는 전자 하나만 받으면 되죠. 하나 받았어요. 그럼 몇 마리가 받을 수 있어? 총 4마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맞지? 2개씩 쌍을 지으면 2개에 2개예요. 됐나요? 이렇게 돼야 비로소 수소 기체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니? 어때요? 여기도 개수라든가 몰수라든가 이런 단어가 출제될 수는 있죠. 그럼 이 녀석도 마저 정리해볼까요? 이거 살짝 지워볼게요. H2O L 면모를 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무슨 기체, 플러스 극에서 무슨 기체? 마이너스 극에서는 H2 기체, 플러스 극에서는 O2 기체. 각각 몇 몰이 나오겠니? 됐나요? 그럼 얘 2몰을 분해하면 얘 2몰이 나오고요. 얘 1몰이 나오는 거죠. 됐나요? 부피 B는 2대1. 어때?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니까 동유결합이랑 이온결합이랑 전기 분해를 시키면 비슷한 꼬라지를 보이는 거 맞지? 그러니까 전자가 들락날락해야 전기분해 완성되죠? 전자가 들락날락거려야 전기분해 완성되죠? 그러니 결론이 뭐야? 전기분해를 하려면 동유결합도 이온결합도 전자가 들락날락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동유결합이 형성되고 이온결합이 형성되려면 전자가 반영해야 한다. 그게 전기분해의 결론값입니다. 이만큼이 수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살을 붙이면 내신용 시험 문제가 돼요. 암기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다. 자, 암기 내용 한번 볼까요? 금속이죠. 그죠? 눈에 보여요, 금속은. 됐니? 얘 은백색 금속입니다. 무슨 색? 네. 시험 문제 틀릴만 하겠죠, 그죠? 왜 그래요? 황록색입니다. 자극적 냄새가 납니다. 맡으면 죽어요. CL2 기체를 흡입하면 죽습니다.
그러니 그 나오는 물질들의 상태를 알고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겠죠. CL2 이거 되게 유명한 기체예요. 예전에는 막 수용소 같은 데서 썼어요. 나치 애들이 이태인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두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야 이제부터 여기서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기술이 있는 사람과 수용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들은 뭐 요리사라든가 의사라든가 또는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죄수복을 뽀매고 이래 수선공 그런 사람들을 다 축출해내고 남자 이쪽 여자 이쪽 아기들은 엄마한테 평상복을 입고 기차 타고 끌려왔겠죠. 그래서 자 목욕을 하고 우리가 나눠주는 제공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모이세요 라고 해서 각자 들여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다시는 나오지 못했죠. 그게 수용소의 역할이에요. 옷을 다 벗고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벗어놓고 수용소에 들어가서 샤워기, 진짜 샤워기 시설이 있습니다. 샤워기 앞에 섰을 때 그 샤워기에서 나오는 기체예요. 다 죽인단 말이죠. 없는 순간. 그럼 학교에서 실험할 수 있겠니? 실험할 수 없죠. 그러니 황록색 기체가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 없다고. 있을 수는 없겠죠. 있으면 안 돼요. 황록색이네? 이런 순간 죽어버립니다. 예요. 자, 산소 기체의 성질은 무엇일까요? 꺼져가는 글씨를 갖다 넣으면 잘 탄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잘 탄다. 꺼져가는 물질을 갖다 대면 다시 확 타오릅니다. 니네 수세미 중에 은색으로 된 막 실 같은 금속 수세미 본 적 있니? 본 적 있어요? 그걸 이 산소병에다 쓱 집어넣으면 그냥 타요. 그만큼 모든 걸 잘 태우는 애가 산소예요. 요거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조연성이라고 합니다. 타는 걸 도와주는 애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요. 얘 H2 2몰 이렇게 써있죠? 수소기체의 성질은 뭐야? 불을 갖다 넣으면 폭소리가 나죠. 아주 살짝 순간적으로 폭발음이 들리기 때문에 헉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가연성이다. 스스로 탈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전기분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돼요? 어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래 내신 시험 문제에 학교별로 출제하는 내신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2페이지 탐구 자료 창에 물의 전기분해라고 써 있는 거 보이니? 거기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관한 화학 반응식이 두 줄이 적혀 있어요. 보여요? 플러스 극 2개의 H2O 짝대기 보이니? 마이너스 극 4개의 H2O 더하기 4, 2 보여요? 꼭 밑줄을 쭉 그어주세요. 그걸 외워서 쓰는 학교들이 서술형 시험 문제로 화학 반응식을 잘 내요. 안 내도 상관없고요. 내도 상관없으면 꼭 하나 체크해 주세요. 됐나요? 거기에 있는 화학 반응식을 보면 야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만 나와요. 플러스 극에서 산소만 나와요. 이렇게 써있죠. 이 녀석을 가지고는 그 화학 반응식을 맞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화학 반응식을 한번 정리할 거예요. 됐죠? 자, 화학 반응식 정리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나 해줄게.
H2O는 말이죠. 그냥 설명할 거니까 그냥 잘 보세요. H2O는 수소 이온과 산소 2-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런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물을 자연계에서 놔두면 H+가 있는 건 맞아요. 나머지는 OH-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시험 문제에도 OH-가 나왔었죠. 자연계에 굉장히 많아요. 물속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과 OH-로 기본적으로 나뉘어져요. 됐죠? 이제 잘 봐. 연습시켜 줄 테니까 썼다 지울 겁니다. H2O가 있으면 H+와 OH-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그죠? 썼다 지울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면 누가 끌려온다고? 수소기체가 이리로 끌려오겠죠, 그죠? 됐죠?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극이라면 수소기체가 끌려올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됐어요? 플러스 극을 걸어주면 산소기체가 나타나겠죠, 그죠? 됐나요? 몇 대 몇으로 나타난다고? 수소기체가 2만큼, 산소기체가 1만큼 나타나죠.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극을 걸었어요. 이 마이너스 극인 상태야. 그럼 마이너스 극이니까 수소 이온이 가겠지? 그럼 수소 이온이 짠 하고 나타났어? 얘가 전자를 한 마리 받아야 되죠. 그지? 그래서 짠 하고 수소가 되는 거 맞지? 이걸 몇 개 해야 수소기체 2가리가 나와? 4번이요. 됐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4개가 돼야 수소기체가 2개가 됐니? 그럼 일단 한번 써봅시다. 얘 4개가 되고 얘 4개가 되고 얘 4개가 되면 요 녀석이 H2 2마리가 되겠죠. 여기까지만 완성됐어요? 됐어? 그럼 H+가 4마리가 생성되려면 되니? H+가 4마리가 생성되려면 물은 몇 마리가 있으면 되겠니? 요거 4마리가 있어야 요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얘 4마리가 필요하고요. 얘는 몇 마리가 있어야 돼? 4마리. 돼요? 이거 할 수 있겠어? 진짜? 다시 한번요. 플러스극도 한번 해볼게요. H2가 있었어. 자, 플러스극 한번 해볼게요. H+와 OH-가 된다 그랬지, 그지? 플러스극을 걸어주면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여기 OH-가 왔을 거예요. 됐니? 나는 누구만 필요하다고? 산소만 필요하죠. 산소만 만들어질 거니까. 그럼 여기서 산소만 떨어져 나와야 돼요. 요렇게 나뉘어지겠죠. 됐니? 얘 2-고 얘 플러스 1이 붙었으니까 전체가 마이너스 1이었었지. 그걸 동시에 이렇게 뜯어내면 2-짜리와 플러스짜리로 떨어지겠죠. 됐나요? 얘가 전자를 내버리고 2마리 전자를 내버리면 O 1마리가 태어나는 거 맞지? 그렇게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 2마리가. 그러면 얘 O2로 달라붙을 거고요. 4개의 전자를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 2마리가 필요한 거 맞죠? 그럼 얘도 2마리가 생성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2마리가 원래 있었던 거 맞지? 그럼 얘가 2마리가 원래 있었으니까 얘도 2마리가 원래 있었던 거 맞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그렇다면 얘가 2마리가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 그럼 결론 한번 볼까요? H2O 몇 마리가 필요하다고? 2마리가. 됐니? 그러면 나뉘어져서 산소는 몇 마리가 태어나? 1마리가. 됐죠? 그럼 여기 수소 2개가 있고요. 여기 수소 2개가 있는데 이 수소가 여기에 합쳐지죠.
이런 거예요. 이걸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외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니네 책에 보면 플러스 극이 먼저 나와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극 정리해볼까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은 어떤 거니? 그러면 짝대기를 이렇게 그려서 O2가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됐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H2가 있었어. 플러스 중에서 얘가 둘로 나뉘어지겠지. 두 개의 H 플러스와 두 개의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지겠죠. 하나씩 나뉘어지겠지. 하나씩. 일단 처음은 하나씩. 여기까지 됐나요? 자, 얘는 다시 둘로 나뉘어지겠죠. H 플러스와 O2 마이너스로. 되셨나요? 그럼 이 녀석은 산소가 되면서 전자 두 마리를 버리겠지. 그렇죠? 그럼 얘는 나중에 O2가 될 거 아니겠니? 얘가 O2가 되려면 전자가 4마리가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럼 얘가 O2가 되려면 얘가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가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도 2마리가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얘도 2마리가 있었던 거죠? 됐죠? 자, 그럼 중간 생산물 다 필요 없이 결론만 한번 볼까요? H2O 2개가 쪼개졌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서 2개의 H 플러스로 그대로 존재하겠죠. 얘가 이쪽으로 가서 총 4개로 바뀌는 거 맞지? 중간에 태어난 건 다시 변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최종 생산물이죠. O2가 됐고요. 4개의 H 플러스와 4마리의 전자가 최종 생산물 맞지? 되셨나요? 어때요? 화학식을 간단하게 외워지지는 않아요, 이거. 됐어요? 다시 한번요. 물 2마리가 분해가 되면 H 플러스 2개와 OH 마이너스 2개로 나뉘어지겠죠? 그럼 OH 마이너스 2개는 H 플러스 2마리와 O 2마리로 나뉘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전자 4마리를 버리고 나면 O 태어날 텐데 결합해서 O2가 되는 거 맞죠? 중간 생산물을 다 지우고 나면 수소이온은 총 4마리가 되는 거 맞죠? 전자 4마리 나왔죠? 산소 분자 1마리 태어났지. 그게 화학 반응식 완성이에요. 외우는 게 낫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6입니다. 화살표 한번 그려볼까요? H2가 얼마가 태어나야 돼? 2배 태어나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럼 물 분자는 몇 개가 와야 된다고? 볼까요? 마이너스 6에서 H2가 있었어. 나뉘어졌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나뉘어졌죠? 그럼 얘는 전자 하나를 닫고 H가 돼야 되지? 그럼 얘가 다시 결합을 해서 H2가 돼야 되는 거 맞죠? 얘가 최종 2마리가 태어나야 되는 거 맞지? 그러려면 얘는 4마리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전자 4개를 받아야 되죠? 수소이온은 4마리가 필요하지? 그럼 OH-4개 있었던 거 맞지? 그럼 얘가 4마리가 있어야 되죠. 이해되셨어요? 됐어? 자, 그럼 결론이요. 처음에 누구부터 시작해? 4H2부터 시작하죠. 전자를 여기서 끌어다가 4마리 받아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여기에 4,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생산물이 2H2군요. 요거 최종 생산물이죠. 그래서 플러스 4OH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식이죠. 니네 책에 있는 단어랑 똑같이 써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위아래 게 이해가 잘 안 되면 아예 화학식을 통째로 외워두세요. 됐나요? 어때? 생각보다 좀 까다롭긴 하죠. 화학식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산소와 수소의 부피비는 1대2요. 그쵸? 나중에 4단원에 가면 플러스 극은 수소이온이 나오니까 산성이고요. 마이너스 극은 수산화이온이 나오니까 염기성이에요. 여기까지 배우는 게 4단원이에요. 근데 지금 3단원만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아직 산염기는 아직 안 나가는 겁니다. 됐나요? 좀 더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다가 복습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이 뭐라고? 모르겠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2. 그치? 그러면 두 개의 H2O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H가 4마리가 됐습니다. 4H 플러스와 전자 4마리가 태어나겠죠. 됐나요? 연속 좀 해주면 이거 금방 쓸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극은 4H2O에다가 더하기 4개의 전자를 보내면 2개의 H2가 태어나고요. 더하기 4개의 OH-가 태어나죠. 됐죠? 이 화학식이 맞고 개수가 맞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더해요. 더해볼까요? 이퀄 맞고요. 요 이퀄 맞죠?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를 다 더해. 얘랑 얘랑 더해지죠. 그러면 6H2O 됐니? 4, 2와 4, 2 약분돼서 없어지죠. 됐죠? 화살표만 남죠. 얘 2개 H2 더하기 O2 남고요. 요거 볼까요? 요거 볼까요? 합쳐질 수 있지. 그럼 뭐가 나와? 4개의 H2O가 태어날 수 있죠. 얘랑 얘랑 지우고 나면 화학 반응식이 완성돼야 돼요. 됐어요? 이게 물의 분해죠. 그럼 물의 합성은 어떻게 써? 반대로 뒤집어 써볼까요? 얘네들 되게 익숙한 화학식이죠. 계수 맞추면 뒤집어 쓴 거 맞죠? 이게 완성이 돼야 진정한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중요합니다. 반응식은 꼭 한번 연습해 주세요. 그럼 될래나? 그만큼 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어요? 네, 전기분이 많이 어렵지 않죠? 그죠? 상식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얘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없고요. 계속 물에 대한 상식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걸어볼게요. 이렇게 줘도 맞추셔야 됩니다. 물리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뒤집어 씌워요. 여기다가 이렇게 생긴 애를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물을 이 안에다가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기 물로 가득 차 있겠죠. 여기도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치? H2O고요. Na2SO4를 넣습니다. 자, 물의 전기 분해 장치가 끝났죠? 자, 여기 A라고 하고요. 여기 B라고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요. A 쪽에서 생성되는 기체는 누구니? 됐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전극을 못 따지면 맞출 수 없겠죠. 물리를 좀 하는 선생들은 이런 것까지
아주 쪼잔하게 시험 문제를 내요. 길다란 게 플러스고요.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요렇게 왔으니까 요건 플러스 극을 얘기하고요. 얘는 마이너스 극을 얘기하겠지, 그지? 그러면 이 전극에서 뽀글뽀글 기체가 생성돼요. 그럼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여기를 채우겠죠. 그럼 뽀글뽀글 기체가 올라왔으니까 원래 물로 차 있었는데 기체가 채워지니까 물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지? 이해됐니? 물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죠? 여기도 물 수면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맞죠? 어느 쪽이 물 수면이 더 많이 내려가겠니? 플러스 극쪽이 마이너스 극쪽이. 됐어요? 이런 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시험 문제들인 거예요. 그럼 얘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서 뽀글뽀글 나온 기체는 산소 맞죠? 얘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서 뽀글뽀글 나온 기체는 수소 맞죠? 부피비는 몇 대 몇? 1대 2요. 됐나요? 그러니 얘는 요만큼 내려오면 산소 기체가 요만큼 채워지면 얘는 이거의 2배만큼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기체의 부피비는 1대 2니까. 어때? 아주 작다한 그림을 보고도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만 하겠죠, 그죠? 이건 진짜 옛날 문제거든요. 되게 유치한 시험 문제들입니다. 저는 전기분해의 기본 문제, 기본. 됐나요? 이 정도는 쓸 수 있겠어요? 많이 어렵진 않아요. 차근차근 해주세요. 화학식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다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내용적인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